예, 한창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문자가 와서 끊겼는데요. 이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 검찰청법에 기초해서 지난 수백 년, 근 100년에 걸쳐서 이 그 권력을 남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말하는 이 법치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기소하고 싶은 사람은 기소를 하고, 기소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기소 유지하고, 또 정치적으로 입맛에 맞으면 하고, 정치적으로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들을 포함하는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말하는데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차별이 없는 법치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쳐놓은 카르텔에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르텔의 중심축에 서 있는 그룹들이 누구냐 하면은 검찰과 그 다음에 언론기관과 재벌인 것입니다. 이 카르텔이 서로가 죽고 못 사는 관계이죠. 예,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무엇인가 이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은 검찰청에서 정보를 토스하면은 언론은 그것을 단독 정보라 해서 이제 대서특필을 하죠. 자, 대서특필을 하는데 언론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조중동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종편이 누가 장악하고 있나요? 바로 재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벌들은 위에서 오너가 있잖아요. 오너들은 어떻게 운영해 가나요? 하나는 광고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죠. 또 하나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홍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 뒤에는 재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숨겨서 검찰과 언론과 재벌이 한톡속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일으킨 사건이 바로 윤석열 검찰 쿠데타인 것입니다. 제가 괜히 검찰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합법을 가장해서 실질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차별하는 법치주의를 적용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번 검찰개혁인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문예학술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또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뭐를 누가 저를 알아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의 뿌리와 우리의 정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한 결과 내린 결론이 우리의 민주화를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정통을 지키고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제가 명료하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사원 박사님 뵙고 이후에 지금까지 근 5년이 되었는데요. 이 5년 동안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글을 쓰고 읽고 그 다음에 카톡에 올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카카오 한단 원료사나 아니면 고속 실다막 카카오에서도 제가 증명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들이 뭐냐면은 앞으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정치는 모른다. 역사하는 사람이 현실 정치는 모른다. 비판의식도 없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남에게 뭐냐면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 역사에서 제1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솔선수범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조상에게 공을 다하는 제사문화를 실천해서 우리의 을과 혼을 되살려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상대편을 존중하고 상대편을 인정함으로 해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와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응대를 해서 우리의 고유 위풍양속인 손님이 왔을 때는 집 안팎을 깨끗이 쓸고 나의 몸가짐을 단정해서 맞이하는 그런 인감이 넘치는 예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나에게 공격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문야면 방할 것인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상대편을 공격할 의사가 없는데 상대편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와 같이 공부하는 그룹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뒷말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전까지 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카카오 한단을 위해서 그 많은 자료를 받아서 오늘날에 이 책을 만들고 준비해 오고 다시 그거를 갈고 다듬고 보충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와 내용을 받았던 것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계한다든지 그것을 뭐냐면 터부시한다든지 그것을 질타한다든지 그것을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공부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편을 뭐냐면 또 여기에 다른 사람을 나에게 따르라는 말이 강요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타당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틈틈이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조국의 그 개혁일 때도 표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개혁에도 말해왔고, 오늘도 뭐냐면은 한국의 검찰개혁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아침에 글을 써보았던 것입니다. 자, 글을 써보았던 것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문제는 법치주의와 차별이 없는 법치주의와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인 것을 내세워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검사들에게는 죄를 저질러도 기소하지 않고 일반인은 기소를 하고 돈 없는 들에게는